네, 안녕하십니까. 제9회 김포시의회 정책토론회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의 좌장을 맡은 한정호 의원입니다. 우선 토론회에 앞서 참석해 주신 현창열 차장님, 또 홍수열 소장님, 장동빈 사무차장님, 장명호 상무님, 그리고 최낙준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0년 10월 16일 인천시가 2025년 쓰레기 독립선언을 하였습니다. 종료 발표 후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그 이유는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서명한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에는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는 경우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15% 범위, 약 106만 평방미터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있다 하지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직매립 제로화 등 환경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김포시에서도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정책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정책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은 먼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과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의 주제 발표를 들은 후 지적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김포시의회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저는 현재 수도권 지역의 최대 환경 현안이 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주요 쟁점들을 분석한 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쉽게 결론을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자기만의 결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결론들을 쉽게 꺼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론들을 먼저 제시를 해버리게 되면은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지역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결론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각자가 각자의 역할들을 어떻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의 간단한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난지도 문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 시내 매립지를 외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결국 김포 지역의 해안 매립한 지역을 매립지로 선정되는 그런 경과를 가지게 되고요. 당시 김포 지역의 갯벌을 동아건설이 매립한 지역을 난지도 대체 매립지로 선정을 하게 되고 매립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지역의 쓰레기 매립 문제도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쓰레기만을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 수도권 전 지역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원래는 지금 청라 신도시 지역까지 포함한 전 지역을 수도권 매립지 지역으로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갯벌을 매립한 동아건설에서 전 지역이 수용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현재 절반 정도만 수도권 매립지로 수용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동아건설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당시 결론이 나면서 지금은 이제 현재의 북쪽의 수도권 매립지, 남쪽의 청라 신도시 이런 식으로 현재의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갯벌 매립한 지역을 수도권 매립지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애초에는 정부에서 전액 토지 비용, 수용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당시 담배세가 지방세로 이전되면서 서울시에서 토지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환경청과 서울시가 토지 수용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그 결과 현재 수도권 매립지 부지 소유권은 정부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부지 소유권은 정부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립지 건설 비용을 수도권 상계 시도가 분담하는 구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1매립지, 2매립지, 3매립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매립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수도권 매립지 부지를 봤을 때 현재 2km 반경 안이 간접 영향권 지역으로 주민들의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지역 개발이 진행되면서 2km 반경 안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주거 밀집 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청라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주변 지역의 인구 밀도가 더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청라 신도시 지역은 2km 밖에 입지를 하면서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영향은 받지만 주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주민 갈등들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저는 1995년에 제정된 폐촉법 체계의 한계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관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5년에 사자 합의를 하면서 반입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그 결과 주민지원기금이 대폭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폭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결국 2km 안쪽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반입 수수료를 올려서 주민지원기금을 늘렸다라고 하더라도 2km 밖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상대적 소외감을 증폭시키면서 주민 갈등을 더 높일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폐촉법 체계에 대한 검토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주민지원기금을 더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효과밖에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015년 6월에 이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사자 간의 협의를 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텐데요. 오른쪽 화면에 있는 내용들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자 합의의 내용을 둘러싼 서로의 해석의 차이가 발생을 하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해서 매립지의 사용이 연장이 되는 것이고요. 3-1 매립장을 연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대체 매립지를 그 사이에 구하는 것이고 대체 매립지를 못 구할 경우에 잔여 부지의 10% 정도를 더 해서 10년간 사용 연장을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전제 조항을 강조할 수가 있겠죠. 자,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가 이행이 되었느냐? 이게 이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은 뒷부분에 사용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기 힘든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한 거 아니냐,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 조항에 따라서 15%를 더해서 추가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인천시 입장에서는 전제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추가 사용조차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합의서에서도 그런 갈등의 소지들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합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자 합의 이후에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량 감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합의 이후에 대체 매립지 구하는 노력 정도만 하고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는 절차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표현하자면 잃어버린 5년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귀중한 5년의 시간을 날려버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온 5년 동안의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천시가 작년에 쓰레기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평가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매립지 주변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를 하고 한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어제가 마감이었는데 공모를 한 지자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구해서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가능성 열려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한 개 시도별 폐기물 종류별 매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래프가 조금 뼈아픈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2015년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2016년 이후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 현황이 데이터인 것이죠. 분명히 2015년 사자 합의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이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 쓰레기가 매립지로 반입되는 통계는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매립량이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합의 이행의 실패가 통계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통계를 보게 되면 결국 인천시가 수도권 쪽에서의 지자체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 매립 여건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지자체별 그리고 처리 업체별 매립량 자료이고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생활 쓰레기 매립뿐만 아니라 사업장 배출 시설계와 건설 폐기물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은 수도권 매립지 매립에 의존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분량은 수도권 매립지 이외의 다른 지역, 특히 영남 지역에 있는 매립장으로 가져가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 내에서는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건설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 인프라가 수도권 매립지 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 종료시킨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종량제 봉투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의 매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대책은 생활 쓰레기에 대한 대체 매립지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장 배출 시설계와 건설 폐기물에 대한 매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수도권 지역에 입지한 사업체의 산업 경쟁력의 약화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평가 및 대응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추진의 딜레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도권 매립지는 물리적으로 매립지의 사용 용량이 포화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폐쇄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매립을 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있는 상황에서 대체 매립지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주민민원에 의해서 매립지가 쫓겨가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보더라도 결국은 삼자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민민원에 의해서 쫓겨나는 매립지를 어느 지역에서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그 대체 매립지를 받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쫓겨온 시설들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 자존심이 손상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잘못하면 선례가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지뿐만 아니라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건설된 대도시의 대형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이 이미 왔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닥쳐오게 될 텐데, 이 경우에도 소각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더 이상 우리 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하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라 라고 하는 요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체 지역의 폐기물 처리 인프라 전체의 안정적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잃어버린 5년에 해당될 수도 있을 텐데요. 수도권 매립지 자체를 친환경 시설로 시설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 상태로 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 자체가 악취라든지 먼지라든지 매립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저 정도면은 주변에 매립시설이 있어도 환경상의 영향이 크지는 않겠구나라고 주민들이 평가한 속에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시설적으로 인천에서 내세우는 에코랜드처럼 완전히 밀폐형의 친환경 매립시설 뭐 이런 식으로 구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옮겨지게 되면은 그것을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구현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가 사용 종료를 하고 이전을 하더라도 좀 친환경 매립지로서의 모습들을 최대한 구현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변 지역 지원의 문제, 2km 밖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검토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이 상태를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자 합의 이행의 실패죠. 아까 통계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매립량은 감축하는 것은 실패를 했고, 실제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를 구체적으로 깔려고 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매립지 사용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다른 지자체에서 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5년 동안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제 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들이 그 진정성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 나타날 거냐, 이런 것이 저는 앞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만으로 매립지 반입량을 줄일 거야, 노력할 거야,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 먹힐 거라는 것이죠. 이미 5년 동안 선례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매립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시설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소각장을 하나 더 짓거나 소각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성의 있는 노력들이 표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단 직접적으로는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소각시설을 설치하거나 소각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가시적으로 그리고 단기간 안에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일회용 포장재와 일회용기 등의 사용을 줄여서 제로 웨이스트로 갈 수 있는 그 인프라 투자들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제로 웨이스트 도시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지역의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는 쓰레기 독립도시, 일회용 포장재가 없는 껍데기 없는 알맹이 도시, 그리고 일회용품 없는 재사용 도시, 재활용을 잘하는 업사이클 도시가 구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처리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할 거냐와 관련해서 소각시설을 단기간에 설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단기간에 설치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소각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분산형 전처리 인프라의 구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내에 비닐을 선별해서 단일 재질은 물질 재활용하고요. 그 복합 재질은 에너지 회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발생한 잔재물은 소각을 함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는 소각 인프라를 2배 이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현재 공공처리 시설로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 내에 민간 처리 시설의 설치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건 또 경기도 지역 자체 내에 또 다른 또 민원 유발 요소이기 때문에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환경부 차원에서도 사업장 폐기물까지 지역 발생 쓰레기는 지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정책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비롯해서 수도권 지자체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도 지역 내에서 매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게 공공이 직접 하든 아니면 민간이 책임지고 하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접근,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홍수열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홍수열 소장님께서 서두에 수도권 매립지, 경과 및 매립 현황과 여건 등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4자 합의 이행의 노력이 미흡했던 점, 그 말씀에 저도 강하게 동의합니다. 작년 인천시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발표를 한 것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정부에서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매립량 감축에 노력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 노력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장님 그 토론 과정에서 더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장동빈입니다. 제가 여기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잠깐 김포시 에코센터를 들렸습니다. 아마 그 경기도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에코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이 바로 보이는 곳이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포시가 환경에너지 관련 분야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조성해 나가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지만 특히 이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는 제가 환경 단체에 있으면서도 대단히 좀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이게 방금 미리 발제하신 그 홍소열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 과정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많으신 분들이 꼭 답을 들려달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 답을 들려드리면 그게 너무 허황된 답이 아니냐, 그게 과연 실제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먹힐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히려 주셔가지고 정말 좀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뭐 짧은 시간 내에서 발표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그 약 한 달 반 전에 저희 환경운동연합에서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이제 전국을 통틀어서 관장을 하는 중앙사무처에서 뭐 전체적인 폐기물과 관련되는 문제는 다루지를 못하고 생활 폐기물 중심으로 해서 그 수도권 매립지 2025 종료에 따른 평가를 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된 답은 방금 홍소장께서 총체적으로 좀 실패했다라고 하는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그런 평가를 내렸고요. 근데 그 어쨌든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그다음에 환경부도 해석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지금 현재 매립지를 가지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쓰레기 독립선언을 한 이유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말 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까지 해서 그 대체 매립지를 공모를 받았으나 저희들이 다들 아마 예상들 하셨을 겁니다. 어느 지자체도 대체 매립지를 공모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요. 상당히 좀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는 좀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자체도 좀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뭐 관련된 대책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연장 공모를 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 부지를 더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가 쓰레기 독립선언을 하면서 그 발생지 원칙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영흥도를 좀 활용을 하겠다. 인천시 자체적으로는 매립지로. 하지만 영흥도는 뭐 다들 아는 것처럼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뭐 다리가 다 낮아 있기 때문에 용로로 운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내에 있는 안산이나 시흥, 화성을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매립지 조성을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매립지를 운영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해상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요. 해상은 대단히 많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뭐 시간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인천시도 상당히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큰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적으로 지방정부나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광역정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 어떤 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곳에서도 그 문제를 제대로 그 뜻의 본질을 받아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오늘 이야기되는 김포시 바로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전히 풀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가 이제 그런 발표를 한 이후에 인천시에 있는 시내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를 하고 잔여 부지들, 그러니까 미조성된 부지들은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는 그 매립지에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풀기가 난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만들면서 김포시 현황들을 좀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요. 그냥 좀 구두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김포시에서도 600톤 정도에 달하는 소각 시설들을 새로 도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인천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규모 환경 기초 시설들이 정말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정보에 대한 공개와 시민들의 참여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피해받지 않는 정의로운 선택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을 철저히 좀 이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는 그 작년도 통계만 봤더니 일이죠. 일 한 350톤 정도의 총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양이 한 250톤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이 한 20톤 정도 되고 음식물 폐기물이 약 70톤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은 자원화 시설에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게 소각으로 한 84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 폐기물 같은 경우는 4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0톤이라고 하는 수치가 어떻게 제시가 됐는지가 시민들한테 설득이 되지 않으면 아마 김포시에서 그런 시설들을 갖추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김포시뿐만 아니라 31개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는 영원 불멸하게 대단히 커질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발생량하고는 턱없이 차이가 나는 기초시설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만드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크게 만들고 말지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 갈등들이 발생을 하고 최근에 최근 20년 정도의 사례에서는 주민투표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자체장들이 낙마를 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자체적으로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매립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조금씩. 31개 경기도도 지속적으로 매년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김포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이 많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졌다라고 하는 결과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경을 쓰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우리 근처에 바로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국의 쓰레기 1인당 발생량 추이를 보더라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현황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처리 비율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의 경기도 반입량 추이를 보더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수도권 매립지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들을 단 한 번도 해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향후에 매립지를 어떻게 조성하고 어디에 조성할 것인지라고 하는 고민들을 먼저 좀 버려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좀 다른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왼편에 있는 자료가
경기도 내 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 자료고요. 그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자료가 향후에 경기도가 폐기물 처리 시설들을 더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매립 시설, 소각 시설,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 시설, 음식물 장원화 시설 등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주민 수용성들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을 해본 건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더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는 정말 단순하게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자, 어느 곳에 조성하자라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을 통해서 해결점들을 좀 찾아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선행돼야 되고, 그것을 중요시해야만이 지금 현재 난관에 봉착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건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환경부와 경기도와 서울시와 인천시 행정 간의 협의를만 통해서 수도권 매립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왔는데요. 조금 더 그 논의의 틀을 확장시켜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 산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만 그런 고민들을 안고 풀어가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풀어야 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관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는 결국은 발생시키는 사람이 나고 내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생산의 주체인데 그 역할이 내게 아니고 전혀 다른 곳의 역할인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치부되는 경향성들이 있어서 논의의 틀들을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느 환경기초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최근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지원책이 현실화됐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의 현실화와 더불어서 이게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시설이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안고 있는 지역들은 정말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김포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야말로 순환 경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접근책들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었어요. 이미 3R, 4R, 7R 이렇게 제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면화시키는 과정들을 대단히 좀 소홀히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김포시가 좀 적극적으로 좀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작업들이 좀 선행이 돼야만이 향후에 김포시가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우위에 서서 공세적으로 입장을 좀 취할 수 있는 뭔가 좀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람들이 쉽게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님비 현상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발생지 원칙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시군 저희들은 지금 한국 사회는 시군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도원 경계가 될 수 있고 내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직접 생활을 하시면서도 아마 주변에서 여러 가지 다툼들이 아마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쓰레기를 왜 내 집 앞에 버리지 않느냐,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도대체 이렇게 방치를 하냐는 여러 가지 싸움이 벌어지는 것처럼 지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큰 틀에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대안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민들 공론화 작업들을 진행해 가면서 여전히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그 자발적 참여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 수단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학교 시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조례들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논쟁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과 현실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쓰레기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지 못하니 결국은 문서상으로 그냥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경향성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공론화 과정들을 충실히 좀 이행을 하면서 정말 나는 어떻게 하고 있고 내 이웃은 어떻게 하고 있고 내 이웃과 내가 이 사회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절차 작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이제 의회에서 하는 정책 토론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표현할 때 쓰레기는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아까 인사 말씀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루라도 아마 쓰레기를 수거해내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큰 고통과 압박을 아마 당하실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현실들을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허황된 꿈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생활 주변에서 닥친 문제들을 정말 이것이 정치를 바꾸는 문제라고 좀 받아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리긴 합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수도권 매립지가 당장 2025년에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마 김포시는 아마 제가 봐서는 가장 긴장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듣기로는 중단이 되면 지금 자녀 부지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나머지 시군들도 큰 고민들을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크게는 그런 고민들을 안 한다라고 하면 정치인이 아니겠죠. 고민들을 하시는데 시군마다 여러 가지 환경 기초시설들,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자원화 시설들, 회수 시설들을 설치하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조금 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게 만들어지면 결국은 가장 피해를 보는 시군은 김포시가 될 것이고 김포시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포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라든지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문제를 더 관심을 가지고 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좀 충실히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김포시는 쓰레기 독립을 하고 있고
우리는 다 재활용을 하고 있고 재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피해라든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들 때문에 그것을 더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겨나가는 시도들을 좀 과정들을 좀 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발표 드린 자료들은 정보 격차를 해소해서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그것은 그냥 자료집으로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오늘 정책 토론회가 조금 더 생산적이고 조금 더 뭔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을 듯 싶어서 이렇게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동빈 사무처장님 너무 실질적인 어떤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두 분의 어떤 발제하신 분들의 어떤 이야기 속에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는 발생과 그것에 대한 처리를 나누었을 때 발생과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온 말이 순환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환 경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의 역할이 그런 순환 경제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발생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현황을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제는 좀 더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 쓰레기와 관련해서 이 현장에서 어떤 실무, 어떤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자협의회 최하나는 환경부에서 지금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류에 따른 대체 부지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이 매립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이 쓰레기에 대해 성숙하지 않은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왔었고 그런 어떤 시간들을 쭉 봐오셨던 분의 어떤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창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전략계획부 차장님 말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수도권 매립지를 관리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립 현장의 현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립장의 효율적 이용과 안정적 매립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창열입니다. 일단 워낙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매립지는 이제 92년부터 매립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에서 워낙 설명을 다 잘 해주셔서 92년도부터 매립이 시작해서 지금 현재 1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프장으로 이용 중에 있거든요. 수도권 매립지를 전체가 다 매립지로 보시는 경향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 매립지는 1,600만 제곱미터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사실 매립되는 부분은 한 만여 배 정도? 그 정도만 매립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공원화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매립장은 골프장이고 2매립장은 지금 현재 18년 말에 거의 매립이 종료돼서 지금 이제 후속 이제 단기 치마 중에 있거든요. 그 치마 기간이 끝나면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뭐 공원이든 아니면 어떤 시설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수도권 매립지는 최초 계획 당시에 2014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워낙 반입총량제가 아니라 종량제 시행부터 시작해서 많은 양의 폐기물을 감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3-1 매립장이 온전히 매립이 되더라도 매립 다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56%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한 44%는 현재 잔여 부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최초 계획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기간 가지고 매립 종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용량 대비해서는 지금 한 절반 정도 지금 현재 매립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요거까지 말씀드리면 좀 저거 하지만 사실 지금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유 수면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유 수면이 뭐냐면 이 바다입니다. 뭐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날 동아건설에서 방조제건설 해가지고 농경지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난이도의 대체로 해서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이 됐는데, 일단 바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자체는 정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보게 되면 이 관할관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변에 대한 바다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인근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매립면허관청의 지위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게 인천시 땅이다, 뭐 경기도 땅이다 이렇게 논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시급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25년 종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디에도 남아 있지는 않고요. 사자 합의 때 내용도 사자 합의에 의한 매립 종료 시까지로 매립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차기 매립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대체 매립지 포함해서 차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최소한 7년에서 9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는 이 수도권 지역에 대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폐기물 대란을 막아야 되는 게 저희들 소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7년이라는 기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19년 이후부터 그 기간 확보를 위해서 반입 총량제하고 건설 폐기물 50% 감량화에 대한 로드맵을 작년에 최종 운영위원회 의결을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관리 노력을 한다고 하면 한 2년 정도 더 늘어난 한 27년 말까지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 매립지에 대한 공모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관계 기관이 금일 오후 2시에 지금 그 대책 논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진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체 매립지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라는 부분이 저희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도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에 의하면 최소 7년이거든요. 왜냐하면 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3, 4년이면 완료될 수 있지만 설계도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자체가 좀 최소 한 7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는 가급적이면 그 빠른 시간 안에 합의 결정이 돼서 더 이상 늦어지면 사실 쓰레기 대란이라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시공 과정의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 조만간에 한 5월, 6월 달 금년 상반기 안에는 대체 매립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창열 차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작년에 그 수도권 매립지 그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이제 구성해서 이제 대체 매립지를 이제 확보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올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약 3개월의 공모 기간을 거쳤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논란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그 큰 규모의 그 어떤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작년 11월 17일 날 결정하고 1월 14일 3개월의 공모 기간을 통해서 그 접수를 받겠다, 공모를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시 입장에서는 대체 매립지는 자체 매립지를 빼고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요. 또 서울시는 땅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도 그 장동빈 사무처장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4 매립장이 되게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 경제가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그 어떤 대체부지 공모는 좀 환경부에서 좀 미흡했다라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좀 더 사자가 솔직한 어떤 그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좀 대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0일 사실 그 기간은 여러 사례를 검토를 해서 대부분은 60일 미만으로 공모를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주민 동의나 뭐 소유주 동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제 90일이라는 부분은 사실 작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지만 있으면 그 기간은 충분히 저희가 더 확보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공모를 1월 14일 날 하고 한 달 정도는 그 주민들하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입지 후보지 관련해서 내용이 아니라 공모 내용에 대한 문의 때문에 연락이 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전무했었거든요. 한 2달 동안은. 그래서 기간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문의를 하신 분은 시민은 아닐 겁니다. 뭐 사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의 의견이지.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은 그 전체 면적의 50%, 그 다음에 직매립 어떤 그런 면적의 70%를 동일받는다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분은 양쪽의 입장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께 좀 이 어떤 발표를 의뢰해 보겠는데요.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의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명호 한국종합기술플랜트부 상무님이신데요. 상무님께서는 이제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면서 생활 폐기물 처리의 문제와 현실적 관점에서 그 대안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를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상무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시원한 어떤 해결책이 있다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의 장명호 상무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포시 의회와 김포시 관계자분께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주요 지자체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 설계, 감리, 시공까지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량이 보면 약 전체적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 책무가 있는 생활 폐기물만 봐도 한 16%가 증가했고요. 그 중에 이제 재활용이나 음식물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소각 매립 대상량이 되는 종량제 폐기물은 약 한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김포시만 봐도 2015년에서 2019년 보면 전체 생활 폐기물량이 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도 종량제 봉투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증가하면은 아직 2020년 통계가 집계되고 있고 2021년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은 환경부나 각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은 약 한 8% 정도의 공공처리 시설이 증가했고요. 이 외에 이제 매립장 같은 경우는 매립이 차다 보니까 매립 잔여 용량은 줄고 있습니다. 재활용 시설도 좀 줄었고요. 김포시를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김포시 자체만 봐도 아까 전절에서 잠시 말해 주셨는데 김포시의 인구가 50만입니다. 50만 인구는 작지 않은 시죠. 근데 지금 김포시의 인구의 증가 속도가 전국의 탑3에 들 정도로 인구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있습니다. 한 2027년만 봐도 한 70만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70만 정도에 되면은 전체적인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350톤에서 약 500톤으로 더 이상 늘 걸로 봤습니다. 김포시는 이 한 사람당 배출되는 발생량이 0.75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0.9인데 0.75라는 얘기는 그만큼 유동 인구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외부에 위치한 배드타운 역할을 하는데, 도시의 성장세가 더 빠르게 되면 유동 인구의 집중률하고 원 단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원 단위를 보수적으로 감량화해서 0.72 정도로 보면 전체적인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500톤. 여기에 만약에 소각장을 김포시 자체에 설치한다면 약 한 400톤, 음식물 150톤, 재활용은 한 50톤 시설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 발생량 대비해서 폐기물 감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됐고,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과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자원순환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이제 수립된 지 얼마 안 됐고 우왕좌하다 보니까 세부 계획이 좀 미흡한 실적이에요. 또 시설 계획도 장기간 소요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확충에 대한 문제점은 일단 가장 큰 건 지역 주민의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은 폐기물 설치 촉진에 관한 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촉진을 하기 위한 법인 건지 매우 장기간 소요됩니다. 입지를 선정하는 데만 해도 최소 1년이고요. 인접지자체와 중앙분쟁 조정을 들어가면 2년, 3년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봐도 최소 5년이고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김포시가 지금 이러한 시급성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직매립 금지를 위한 대처로는 조금 늦은 편이죠. 그래도 아직 출발하지도 않는 지자체도 많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대안은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 지원 보상 방안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뭐 경기도 일대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을 일을 해보면 입지 공모 단계에서 또 서로 유치하고자 치열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 유치를 해서 편익을 받는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은 하나 그 편익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그러니까 주변 지역 영향 지역에서 벗어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각장 건설에 따라 가지고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주민 편익 시설 비용도 비용이지만 각종 도시계획 사업과 연관해서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과 연관되면은 좀 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서로 환영하는 시설로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 자체는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한 기술적 검토도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폐기물 처리 시설이 보급된 지가 30년이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각장이나 여러 가지는 이제 기술적 신뢰성은 답보되었고
이게 자원순환가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도시가나 여러 가지 TF 단을 꾸려서 실질적인 주민 보상 방안과 지금 아까 홍수열 소장님께서도 뭐 발표 자료에 있겠지만 주민 지분 참여에 따른 수익에 대한 분배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몇 개 지자체에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지금 보시면 경기도 일대는 하남 같은 경우가 지하화를 했고 상부 공원화가 했으며 옆에는 또 쇼핑타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획기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계획을 추진한다면 많은 환영을 받지 않을까. 근데 단지 물론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초기 투자비도 환경부에서 이제 적극적인 국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접지자체를 광역화를 한다면 국고의 지원 비용을 늘려주고 옛날에는 지하화 한다고 하면 국고 지원을 추가로 해주지 않았는데 요즘은 1.4배 정도의 국가 지원을 더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으며 주민 편익 시설도 시설 사업비랑 별도로 20%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피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려고 하는 시설로 접근할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 상무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하남에 있는 그 처리장 유니언 파크죠. 유니언 파크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저희 지자체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하남과 저희가 그렇게 그 소각장을 이게 건설하는데 그렇게 연차수가 나지 않거든요. 보면 우리는 어떤 기피 시설, 혐오 시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하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사실 소각장이지만 사실 거기에 어떤 또 다른 문화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결코 그 시설은 혐오 시설과 기피 시설이 아닌 거죠. 시민을 위해서 어떤 그런 기술력으로 문화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그곳에서 한강이 보이고요, 조정 경기장이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이런 준비를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무척 바쁘셨을 거예요. 아마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또 어떤 회의 후에 달려오신 이제 저희 자원순환과 최낙정 과장님 계신데요. 아마 지금 인구가 증가하는 김포시에 제일 많은 업무가 과장님이 맡으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이 무엇인가 이제 김포시의 이 순환경제, 그 다음에 순환경제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중간 처리 시설, 또 직매립이 2026년에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대안을 이제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준비 사항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준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낙준입니다. 우선 그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심영순 의장님과 오늘 자장을 맡아서 토론회를 이어가 주시고 계시는 한정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그 매립지 종료 선언을 했고요. 이거는 인천시의 입장이지 사자 협의체의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한청렬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와 서울과 환경부의 생각은 시기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종료 선언은 인천시의 일방적인 사항이다. 다만 이 매립이 다 되면은 종료가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한번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한창열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해하기 조금 쉽게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 공유수면 매립 관련 청가 그다음에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경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김포시를 주축으로 해서 돼 있었고요. 제가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 수도권 매립지가 김포 매립지로 해서 아마 그 당시에 100억이라는 세율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세율 수입 그 당시에 총괄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0억은 지금의 1000억 정도 규모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아는데, 다만 행정구역이 인천광역시로 변동이 되면서 관리관청이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관청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검단 지역이 인천시로 넘어갔지만 실제 저는 좀 억울한, 김포 시민의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는 김포시 지역에서 보고 김포 지역이 보고 수혜는 지금 인천시에서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과연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떠한 저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 특히나 또 우리 환경운동을 하고 계시는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와 서울시와 환경부가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건 좀 오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고유 사무입니다. 청소 폐기물 처리 업무가 고유 사무다 보니까 나름대로 안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한창열 처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쓰레기가 이제 쿼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초과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초과 반입료를 내고 그럼으로 인해서 물량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량제 봉투제가 시행이 되면서 당초에 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매립되어 있던 쓰레기가 물량이 줄어서 지금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도 연장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선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도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매립지 종료 선언은 환경부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4자 협의체의 틀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이해 당사자인 김포시인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포시의 폐기물 처리 계획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업무로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으로 인해서 10년 단위의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그 기존의 그 매립 위주의 처리에서 자원순환 이용과 이쪽으로다가 이제 정책이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인 경우에는 아까 한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되고 있고 도시의 팽창도 날로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이 또 개정이 되고 있어서 일례로 30만 이상의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인 경우에는 그 처리시설을 별도 설치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이 되는 등 이렇게 강하게 법령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자치단체 고유사무인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독자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 경우에도 제가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상에 2027년도에 봤을 때 인구가 약 67만 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7년도를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지금 조금 아까 안종에서 말씀하셨듯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기간이 6년 내지 7년이 걸립니다. 6년 내지 7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가올 2027년 기준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 물량들을 지금 산출하고 이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장동민 처장님께서 김포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처리 용량 500톤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참 궁금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2027년도에 67만을 했을 때 400에서 500톤 정도의 필요 용량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용량은 자원화센터에서 일일 84톤인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약 74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파주시와 광역소각시설을 연계를 해서 약 28톤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2027년도에는 약 한 281톤 내지 300톤 정도가 필요하다. 근데 저희는 이제 도시가 계속 팽창하다 보니까 뭐 폐기물이 자원이고 또 그 자치단체의 막강한 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일일 500톤 정도를 저희가 그런 기준을 잡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인 대안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이 시점이 저희 김포시가 빠르지는 않지만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이거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님비 현상을 좀 어떻게 해서 극복할 것인가, 주민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가 아닌 그 지역의 발전과 그다음에 환경적인 안정이나 이런 대안들을 같이 검토해 나가고 이해시켜야지만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오늘 조금 늦었는데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 나름대로 또 현안 사항이 있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인천시에서 자체 매립장을 조성을 한다고 영흥도에다가 지정을 해놓고 그 토지 매입비를 저희 그 경기 사자 협의체 틀 안에서 내고 있는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620억인가 670억인가를, 이것은 지금 그 특별회계 조항을 보면은 그 영향권 지역 내에 있는 지역의 지역 발전과 주민 수혜를 위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독자적인 뭐 쓰레기 독립 선언이라 하면서도 그 예산을 준비를 못해서 특별회계에서 집행한다라는 자체, 이거 인천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좀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김포시 또 특히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계획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이신 한국종합건설 쪽하고도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인천시에서는 좀 어떤 독단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분명히 그 사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사자 협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독단적으로 종료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409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김포시는 상당히 불안할 수뿐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의 권리를 많이 못 찾아오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이 빵으로 말하면 그냥 본 조각은 인천시에서 드시고 그냥 부스러기만 우리가 먹는 겁니다. 김포시가. 이거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예,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인천시의 어떤 사자 협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입장을 좀 표명했으면 좋겠고요. 또 김포시도 그에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간단히 좀 추가 어떤 질의나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겠는데요. 한참 동안 기다리셨어요. 홍수열 소장님, 혹시 좀 오늘 토론회와 관련해서 좀 질문하실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한이 그러니까 현재 3-1 매립장의 시한이 2025년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자 합의에서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더 지금부터 더 노력하면은 사용 기한이 더 연장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연장이 뭐 10년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단지 몇 년 더 늘어나면서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숨이 늘어나는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기간 내에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현재 부지에서 더 쓸 거냐 아니면 대체 부지를 매립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정하기 이전에 지금 자꾸 그것을 먼저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에 지금 우리 강 박사님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정하기 이전에 현재 매립지를 연장해서 더 쓰던 대체 매립지를 구하든 간에 그렇게 사용하는 매립지의 모습이 어떤 것일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상해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 쓰는 거에 동일한 형태로 계속 연장될 거냐, 그러니까 매립지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것으로 간다면 그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그러니까 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 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어들 것이고 그 성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렇게 바뀌었을 때 수도권 매립지가 지금보다 악취나 먼지라든지 매립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설비를 통해서 훨씬 더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모습들에 대한 제시들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립지 부지가 어디에 결정되든지 간에 현재 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 양은 직매립 금지 이 정도에 준하는 정도의 각 시군구별의 그런 노력도 로드맵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립지를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는 그렇게 매립량이 소각제 정도로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을 때 매립지의 운영이 지금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좋아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수도권 매립지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단계에서 설명해 주실 부분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 26년 이후에 직매립 금지가 그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입법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26년 이후에는 사실 이제 30년까지는 수도권 지역은 30년까지도 가능하지만 26년 이후에 그 직매립 금지가 된다고 하면 일단 매립 대상 폐기물이 불연물로 제한이 됩니다. 이게 불연물로 제한이 되면 소각제와 그 나머지 불연성 폐기물이라고 하면 임의적으로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사실 매립장인지 모를 정도의 거의 악취가 안 날 것이고 또한 그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그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바닥에 대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바닥과 사면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데 사실 거의 불투층의 한 3중 구조 형태로 해서 강화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침투수나 이런 부분이 외부로 나가서 어떤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전무하고요. 그다음에 상부에 그 악취 발생이 전혀 없다고 하면 매립장으로서는 사실 저희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롤 모델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걸 친환경 매립장이라고 업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돔을 씌워서 친환경 매립장이 아니고요. 불연성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따라서 돔은 소형 매립장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대규모 수도권 매립지, 수도권 지역 전체에 대한 매립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돔을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돔을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우수가 침투수가 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침투수의 양이 작아져서 좋은 거죠. 이게 처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원인 물질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폐기물에 대한 성상, 매립 대상 폐기물에 대한 성상이 완전히 다를 것이고요. 또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외부로 방류하지 않습니다. 침출수를 방류하지 않고요. 다 리사이클을 통해서 다시 재순환을 시키고, 아니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방류 수질 기준 자체도 되게 강화돼서 저희는 단계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외부 방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적으로 위에는 전무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추가적으로 차량에 대한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불연물 위주로 매립된다라고 했을 때 매립지로 반입되는 차량은 완전 밀폐형에 가까운 차량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차량도 우선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시키는 로드맵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이용한 차량이 아니라 뭐 수소 차량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변 지역의 문제들도 해소되는 좀 전망 제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매립지 공사에서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고 좀 환경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 제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름 좀 정리된 부분을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 앞서서 지금 현창열 차장님 그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지금 방청하시는 분 중에 그 질문 사항이 하나 있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 오늘 아마 그 대체 매립지 공모 관련해서 공모가 없는 관계로 아마 오늘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청을 하고 계신 분의 질문 사항은 최근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에 신청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혹시 지금 오늘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답은 저희가 지금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 회의는 환경부 포함해서 3개 시도 국장님들 기준으로 저희 공사 본부장님까지 포함해서 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18시 이후로 공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종료 이후에 대한 대책은 그 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여기서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어떤 공모 과정이 좀 어떤 3-109 또는 기한을 25년도가 아니라 더 연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요식행위 아니냐, 그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외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신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혹시 공사를 통해서든 그 결과를 어떤 차후 방안을 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보도 자료를 통해서 오늘 회의 결과는 아마 나갈 것으로. 네. 예, 혹시 다음 또 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예, 장동빈 사무처장님. 예,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매립지 공사에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현재 매립지 부지를 저는 하여튼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항상 믿음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게 성상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반입 폐기물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그 반입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폐기물들의 성상을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반입되어서는 안 될 폐기물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뭐 해당 지자체는 이제 반입 정지라든지 뭐 제한 이런 부분들이 조치가 취해질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거는 저희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반입 대상 폐기물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 기준 자체가 맞지 않게 된다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주민들과 함께 그 반입 성상을 확인하고 매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좀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뭐 정밀이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 정밀 검사를 통해서 한 10% 정도의 무작위 척추를 통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폐기물 성상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을 일단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 자체를 규정 통해서 좀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벌점 아니면 그 더 추가된다고 하면 퇴출 아니면 누적이라고 하면 누적에 따른 페널티 이런 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오늘 토론회는 그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관한 김포시의 어떤 대응 방안을 좀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그런 말씀,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하지만요, 좀 이 토론의 좀 어떤 본질에 가까운 그런 질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예, 혹시 그 시청하시는 분 중에 뭐 질문 사항 있나? 아까 제가 한 거 외에 별도로 있지 않으면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아마 이 부분은 계속 토론을 해도 아마 수평선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이제 발생과 매립에 있어서 그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은 좀 환경부에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쓰레기 매립과 관련해서는 이제 매립 환경이 너무 좋아서인지 발생량 감축에 대한 노력, 또 대체 부지에 대한 확보 노력, 그리고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 발굴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매립을 논하기에 앞서서 아까 두 발제하신 분의 그런 중심 그 단어는 순환 경제거든요.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 제로화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홍수열 소장님 인터뷰 말씀 중에 제가 그 인터넷에 이제 나온 걸 봤는데, 재활용에서 경제 논리를 빼야 순환 경제, 즉 경제 순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지금이 순환 경제로 전환할 이제 골든 타임이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그 말씀에 깊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최소한의 발생량을 묻어야 한다면 어디에 묻을 것이냐? 그건 지자체 스스로의 이제 몫이 되겠죠.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할 거고요. 그렇다면 지자체별 자체 시설을 갖추는데 정부 차원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안을 사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솔직한 논의를 테이블에서 해야 된다고 어떤 준엄한 요청을 하고 싶고요. 이제 우리 김포시에도 더 빠른 계획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아까 천학종 과장님 그 자료에 있듯이 중간 처리 시설의 확충 등 이제 종합적 대안을 조속히 추진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아마 토론회는 이제 생활 폐기물 처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요, 대비를 해야 하는데 좀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자, 하나 띄워주세요. 자, 좀 우려되는 부분 딱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 그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종료된다고 인천시는 공언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1988년 1월 동아건설이 그 당시 환경청과 맺은 김포 간척지
일부 4매립장, 예정 부지 넓이가 389만 제곱미터예요. 이걸 평수로 따지면은 117만 7,895평이에요. 자,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구역상 김포시 관할로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는 2015년 6월 28일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 1항 매립 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내용 중에 경기도 관할구역이 포함되는 경우 세부 양도 방안에 대해 인천시와 경기도가 별도로 합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4매립장이 이젠 더 이상 4자 협의체의 뜨거운 감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김포시는 이 부지에 대해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서 김포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후 우리가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겉에 비닐 포장이 없는 이제 생수병이죠. 이걸 어느 애기 아빠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건, 자, 물려줘야 된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아름다운 환경을 그들에게 우리가 전달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토론회 자체가 큰 어떤 변화를 발생시킬 수는 없지만 어떤 나비 효과의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이런 날개짓들이 나중에는 큰 힘이 되어서 올바른 이 정책과 실행이 쓰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이 토론회를 정책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그 토론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분들 또 촬영해주시는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